또 이제 아르바이트나 근로를 할 때 예. 이 교통수단인 자동차 운전, 그렇죠. 이 자동차 운전이 이제 필수적인 건데요. 예, 예.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되는 경우 예. 저희가 보통 이제 많죠. 자동차 보험, 그렇죠. 뭐 운전자 보험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런 그 사례들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실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회 초년생으로 막 진입을 하다 보면 예. 운전을 막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빨리 운전해서 예. 돈도 벌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요즘은 사업장에서 운전을 시키게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업장에서 운전을 시켜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예. 무조건 이거는 산재로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개념이네요. 그렇죠. 예. 산재로 처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예. 산재 처리 후에 또 자동차 보험으로도 따로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이 부분들은 좀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일단은 누군가의 업무를 위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는 무조건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일 사고 이렇게 많이 나는 경우 어디가 냐면 친구들끼리 여행 그렇죠, 간다. 그렇죠. 예. 야, 나 차 났어. 차 새롭게 났어. 그렇죠. 렌트카를 한다거나 예. 같이 놀러 가자. 네가 운전해. 네. 이러다 보면 꼭 이때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해요. 이 문제로 인해서 네. 제가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는 올라갈 거죠. 수도 있죠. 예.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운전들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고 두 번째고 남의 차는 웬만하면 운전하지 말자. 남의 차는 웬만하면 운전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내 차를 운전하더라도 웬만하면 남은 태우지 말자. 왜 이러냐면요. 첫 번째는 남의 차에는요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즉 연령 특약, 즉 20세 이상 누구나가 아니고 뭐 30세 이상 누구나, 40살 이상 누구나 이렇게 그렇죠. 연령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 차, 그렇죠. 특히 부모님 차 몰고 나서 사고 제일 많이 나요. 예. 근데 그 부모님 차 대부분이 또 부부 안정 특약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부부만 운전하는 예. 거. 그러면 안 되겠죠. 자녀 나이가 고려가 안 돼 그렇죠. 있는 거죠. 가족 안정 특약일 수도 있고요. 예. 가족 안정 특약인데 우리 부모 차를 몰고 와서 친구가 운전하는 경우도 그러면 엄청나게 많죠. 대상자로서 그렇죠. 그렇게 보험이 되겠네요.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꼭 많으니까 이 부분들은 꼭 웬만하면 운전을 안 하는 게 좋고. 그렇죠. 첫째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태웠을 때 무조건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면 제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무조건 태우면 다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 사람한테 책임을 회피하려면 정말로 그 사람이 고의로 다쳤거나 아니면 자살하는 경우 빼고는 안 됩니다. 그만큼 배상 되니까요. 그렇죠. 그만큼 무조건 책임을 지게 돼요. 그렇죠. 조건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넘어가기 전에 제가 까먹을까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설사 내가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차량에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요? 안 돼도요. 네. 안 돼도 나 앞으로 차가 하나 있다면 그 차의 보험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차를 운전했는데 보험이 안 돼. 그럴 경우에 내가 차가 있어. 설사 내 차를 운전하지 않았어도 남의 차를 운전했어도 보험을 끌어다 수 있는 이런 다른 자동차 운전자 담보 특약이라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른 자동차 너무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알고 계면 되고요. 우선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나게 되면 당황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죄책감 그리고 이 어떤 패닉 상태에 빠지고 당연하죠. 그러다 보면 그 순서에 맞는 진단도 못 하게 되고 판단도 안 돼서 어떻게 일이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깥에 놓이게 되는 순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우선은 차량을 최대한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이 차에 태우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것도 좀 지키는 게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걸로 또 넘어가다 보면요. 자동차 사고 발생을 했을 때 당황합니다. 당황해요. 그래서 일단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정말 모르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려서 일단 몸이 괜찮냐고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안 되면 또 이렇게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조쪽 사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험회사 연락을 해서 사진 찍을 때 파손 부위를 정확히 찍고 한 10장 이상을 찍어서 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차량을 이런 레카차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그 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사고 처리를 해서 암만 사고 났다고 해서 현장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 현장 벗어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뺑소니가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현장을 벗어나면 안 됩니까? 일단은 사고 처리, 그 사람과 우리가 뭐든 보험회사가 와서 누군가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내용까지 경찰이 올 때까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구호 조치 안 하고 도망가는 행위 같은 게 그럼 이제 뺑소니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호미로 막을 거를 가리로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이제 근무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네네네.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으면 합의를 하자고 해요. 얼마에 합의를 하시게요? 뭐 2주,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경우에요. 네네네. 2주 정도 나왔을 때 얼마에 합의하시게요?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너무 보험회사가 원하는 금액에 무조건 수긍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몰랐습니다. 그렇죠. 몰랐습니다. 다 몰랐습니다.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먼저 네네네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고 네네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퇴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합의가 끝나야 퇴원을 꼭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아니고요. 3년 안에 3년 안에 모든 건 다 그때 청구해도 돼요. 늦지 않아요. 그 사고가 난 이후로 3년 안에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예를 들면 7년 치료들을 그렇죠. 받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청구를 하거나 그렇죠. 지금 천천히 이 구조를 이해해 가면서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또 3년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알고 계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합의는 조금 천천히. 합의는 몸이 안 좋잖아요. 근데 바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 친구들은 모르니까 퇴원할 때 보험사가 100만 원 받으세요. 그러면 이걸 받아야만 퇴원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퇴원해서 내가 원하는 의원이나 한의원이나 가까운 병원에 언제든지 통원 치료 다니면서 몸이 괜찮아지면 그때 불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항상 보험을 넣었으면 보험회사 직원을 비서처럼 이용을 해야 돼요.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냥 전화가 많이 와요. 친구들한테 이런데 보험사가 뭐 50만 원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게 하는 몸이 더 아픈데 치료를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본인의 권리니까 꼭 이렇게 처리를 받을 수 있고. 보험사 직원분들 뭐 이렇게 겸하거나 그렇죠.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는 이제 제 경험으로 너무 친절하게 자주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한테 불친절하게 하면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저한테 친절하게 하시면서 자주 연락해 주시고 나를 걱정하는 느낌으로 뉘앙스로 말씀해 주시니까 빨리 그 협의나 합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차분하게 천천히 계산해 보아라. 맞습니다. 한 발자국 물려서 물러나서 해도 3년 안에 해도 되고 언제든지 해도 되고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이런 경우 있어 막 늦게 하면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런 거는 그런 얘기 듣거든요. 들을 수도 있는데 뭐 모든 보험회사 직원들이 부르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어떻게 보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무시해도 되고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수 있는 받으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시고 근데 여기서 나아가 어떤 골절이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저 같은 전문가를 좀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제가 많이 보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킥보드 이런 거죠. 전동 휠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험이 안 되고 있으니까. 기본 자체적으로 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보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킥보드를 타다가 남을 다치게 했다거나 다른 자동차랑 부딪히는 경우 차량으로 도로교통보다 차량으로 봐요. 그래서 과실 비율 자체를 서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차량도 물어줘야 되고 다친 사람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런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런 킥보드 사고 발생했을 때 오늘도 전화가 왔거든요. 누구한테 전화 왔냐면 친구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가다가 사고 났대요. 근데 친구가 오토바이 보험을 안 넣어놨어. 이럴 경우에는 친구가 보험을 안 넣어놨던 이런 킥보드 즉 보험이 안 들어있는 무보험 자동차나 이런 거에 다쳤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무보험 자동차 상해라는 보험을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 앞으로 차량이 없다 하더라도 차량이 있으면 내 차량에 무보험 자동차상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그걸 끌어다 쓰면 되고요. 2억 원 한도에서 끌어다 쓰면 되고요. 없다 하더라도 부모, 배우자, 자녀, 형 여기까지 다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설사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보험이 없는데 내 앞으로 차가 없는데 그래도 부모, 배우자를 써서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또 예를 들어서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다쳤을 경우에는 그렇죠. 모르고 돈 못 받는 줄 알고 그러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포차, 그렇죠. 그런 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치료비 같은 거 못 받을 수 있지만 정부에서 정부 보장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정부 보장 사업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불명의 자동차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에는 또 1억 원 한도 내 아니면 1억 5천원 금액 자체에 또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도 두드려 보시는 게 괜찮고 그리고 이제 먼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사회 초년생에 들어서면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열심히 아예 안 먹고 안 쓰고 100만 원씩을 모읍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죠. 젊은 시절에 그렇게 모으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안 쓰고 모아요. 그럼 1년이면 1,200만 원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돈입니다. 그렇죠. 큰 돈인데 갑자기 몸이 아파버려. 그럼 병원비로 한순간에 나가버린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모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회초년에 꼭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들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것들은 이 실손보험은 하나 가져가는 게 좋아요. 자기의 병원비에 5천만 원 돈에서 돌려주는 거.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만약에 500만 원 나왔다,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뭐 90%를 돌려준다는 거. 한도가 5천만 원 한도니까 그 안에 상해든 질병이든 좀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밖에 안 돼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회초년생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았다면 그 돈의 일부를 지금 이런 보험에 실손보험에 더 들어두는 편이 훨씬 내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연하죠. 소액의 돈으로 큰 돈을 받는 게 보험입니다. 그런데 아파버려가지고 못 받으면 그 돈 날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조금씩 넣어놨을 때 일단 나의 건강에 대해서 불의의 사고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넣어놓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전을 한다면 꼭 운전자 보험은 꼭 내야 되고요. 운전자 보험도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면 한 10,000원 정도. 뭐 이러저러 필요 없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 처리 지원금 등, 이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이런 부분만 좀 해도 언제든지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회초년생한테는 그럼 이 두 가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군요. 이 두 가지 필요한데요. 여기서 하나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또 추가로 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얘기 중에 나온 거 있습니까? 여기 지금 가입하는 보험에다가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만 추가를 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담보를 꼭 넣는 게 좋아요. 그건 실손보험과 또 다른 겁니까? 실손보험이랑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요? 근데 실손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특약으로. 일종의 옵션이 들어가는 거군요. 특약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특약으로 2,000원 정도, 3,000원 정도만 넣으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으로 설명을 한번 하자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가 됐든 남이 됐든 타인이 됐든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고 지금 태블릿 PC를 떨어뜨려서 깨졌을 때. 잠시만요. 깼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커피를 노트북에 쏟았을 때. 여러 가지 이런 배상 책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1억 원 한도 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실수, 손해 이런 것들을 보통은 친구 물건 망가뜨리면 부모님 졸라가지고 대신 그 새 물건으로 돌려주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작은 정도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전거 타다가 남을 다치게 해서 그 사람 병원비가 몇 천만이 나왔습니다. 근데도 1억 원 한도 내에서 배상을 다 해줘요. 걱정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했던 사건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친구가 그 특별한 직업은 없어요. 돈 없는데 강아지를 좀 엄청 좋아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가다가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다른 사람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는데 치료는 다 끝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흉터가 남아서 성형 비용을
소송을 해서 청구를 한 거죠. 네네네. 이럴 때도 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넣어놨으면 처리를 다 해줍니다. 아, 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소송에 의한 결과로 제가 어떤 비용을 부담받게 되었을 그렇죠. 때에도 보험으로 당연하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소송 가기 전에도 그 금액에 맞춰서 협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소송도 대행도 합니다. 아, 그렇게도. 여기에서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 속해 있는 손해사정 애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나와서 금액 산정을 해서 정당한 금액을 제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험을 판매하고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줄 알았는데요? 네, 아닙니다. 특정적으로 어디 보험회사의 상품을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공통으로 있으니까 좀 넣어놓으시면 정말로 힘들게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누구한테 더 배상 책임,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할 때 그렇죠. 내가 좀 더 이런 책임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가입이 돼 있으니까 막 부시고 다녀야지 이렇게는 안 되고요. 하지만 뜻하지 못하게 나의 과실, 실수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살짝 잘못해서 친구랑 무슨 밀쳤다거나 인라인 스케이팅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보험을 이용하면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래층에 대해 물어줘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도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누수도 쓸 수가 있어요. 생활 곳곳에서 다 쓸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보험은 웬만하면 꼭 넣는 게 좋다. 왜? 우리 집에서 천장에 물이 새서 밑에 집 도배, 장판, 비싼 가구까지 다 망쳤을 때도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좋네요. 세부적인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오늘 시간상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렇게 큰 범위 안에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내가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만이라도 너무 좋죠. 그렇죠. 걱정스럽지 않죠. 맞습니다. 제가 어떤 활동을 해도요. 그래서 이 보험은 꼭 넣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회초년생이 이제 그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면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해 주셨는데 보통 사회초년생이요. 직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일로 뛰어드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렇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친구들한테 권유받는 보험 중에 암보험을 좀 들어봐라. 그다음에 이제 사망보험도 좀 들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것보다도 먼저 그 앞 단계에 이런 운전자와 관련된 혹은 뭐 일상생활에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챙기라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역시 진행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연령에 따른 뭐 예를 들면 뭐 세대 주기별, 삶의 주기별로 들어가는 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 사회초년생에게는 내 몸과 내 재산을 혹은 타인의 재산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것들을 먼저 안전장치를 하라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맞습니다. 진짜 왜냐면요. 나중에 가정이 생기고 식구들이 생겼을 때는 그때 사망보험금 넣어도 충분해요. 아, 그때. 그렇죠. 연금보험을 넣든 친구들이 이제 그 보험을 권유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나는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나는 때가 아니고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필요한 거는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넣으면요 정말로 5만 원도 안 듭니다. 한 2만 원, 3만 원, 2만 원, 3만 원에 내가 정말로 핵심적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거 보험 넣어라, 저거 넣어라 하면 무조건 뭐 10만 원, 5만 원, 6만 원 넣다 보면 보험료 20만 원씩 나가요. 그러면 쉽게 돈 못 모읍니다. 맞습니다. 못 모아요. 우리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자마자 이런 권유를 받기 시작해요. 당연하죠. 어이구 보험도 없이 뭔 일을 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준이 없으면 그거 받아주다가 그 친구가 직업을 바꿔버리면 저는 이제 보험에 대해서 누구한테 상담할 수도 없고 보험료는 계속 나가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당연하죠. 제가 정말로 뭐 제가 정답일 수는 없지만 주변에 누가 권유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발 이건 꼭 알으셔야 돼요. 야 미안한데 나 한번 넣어줘라 친구야. 예를 들어서 많이 경험해봤죠. 근데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한 번 넣는 건 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5만 원, 10만 원짜리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넣는 게 아니고 20년, 30년을 내야 되니까 계속 들어갑니다.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게 몇 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돈은 꼭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오로지 3만 원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죠. 실손보험, 그다음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보험. 이렇게 하고 난 후에
결혼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 네. 그때 가족이 생겼을 때는 그렇죠. 안보험도 들 수도 있고 건강에 관련된 그렇죠. 그렇게 예. 할 수 있는 거지. 일단은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것만 그렇죠, 핵심적인 그렇죠. 것만 좀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 얘기를 지금 사회로 진입하려고 하는 10대 후반 또 20대 초중반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많은 분들의 재산과 그렇죠. 건강을 지킬 수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늦지 않았죠. 예, 예. 그리고 꼭 참고하시고요. 예.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일상생활에 어떠한 시설물이나 이랬을 때 내가 다쳤을 때 정말로 이걸 보상을 어디서 받나?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엊그제 이제 아는 친구인데요. 친구들이랑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간 거예요. 예. 근데 술집 바닥이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팔이 골절이 됐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다쳤으면 내가 의료보험을 해야 돼?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요. 아닙니다. 모든 시설물, 커피숍, 네. 뭐 어디 뭐 당구장, 애식장, 어떤 시설물에 가서 내가 다쳤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업주한테 내가 다친 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걸 확인시키면 그 업주의 시설마다 다 업주에 보험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런 보험을 이용해서 처리를 받으면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네. 치료비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돈을 못 버는 이번에 입원한 기간 동안 돈 못 버는 휴업손해도 받을 수 있고요. 장애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하는 동안에 생긴 흉터나 여러 가지 다친 부위에 대한 성형비용까지 받을 수 있고요. 교통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병인 보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 그러다 그 사업장이 다 그 돈 비용 지불하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쪽도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을 넣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주 망하라는 건가요? 저도 지금 그게 걱정이 아니죠.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보험으로 처리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쳤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보거든요. 다쳤다. 그러면 여기에 보험 넣는 게 있습니까? 요즘은 의무예요. 넣어서 보험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 보험으로 해서 제가 방금 말했던 항목들 꼭 알고 계셔서 보상을 받아요. 근데 보험회사 직원 나와서 이럽니다. 원래 좀 잘못 있어요. 아, 정말요? 과실을 좀 따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물기 있는데 조심하셨어야지. 그러니까 원래는 과실이 있어서 치료비도 까야 되는데 내가 이쁘니까 이번엔 치료비는 나왔던 건 다 줄게. 하고 말하는 꼼짝 말합니다. 왜냐면 친절하게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받아야 될 건 제가 말씀드렸죠. 위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업손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받을 항목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꼭 저 같은 전문가를 찾고 그리고 정 힘들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재해나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가 피해 입은 당사자가 혹시 뭐 수집해 넣어야 될 증거라든가 어떤 절차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요. 사고가 났으면 일단은 사진도 좀 찍어 놓는 게 좋고요. 미끄러졌으면 이렇게 미끄러진 그 사진을 찍어 놓고 제일 먼저 찍어 놔야 되고요. 본인이 다친 곳 이렇게 찍고 웬만하면 그 입증을 할 수 있는 다쳤으니까 119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다쳤다. 그러면 옵니다. 왔을 때 CCTV를 좀 보존을 해달라고 하면 CCTV도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이지 다쳤는데 그러고 한 3, 4, 5일 이후에 나왔다. 그러면 어렵죠. 안 되는 거예요. 입증하기가 어렵다기보다는 힘들죠. 그렇죠. 막 나 그때 너 왔었잖아. 기억 못해요? 막 나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겠어요. 그러면요. 그때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꼭 이렇게 이 얘기는 반드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다는 게 있으시면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보면 그때 당시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행위를 합니다. 어떤 겁없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험을 안 들어오는 자동차를 운전한다거나 그리고 저는 특히 제일 걱정되는 게 오토바이 같은 거 무섭게 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오토바이 정작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순간으로 인해서 신체에 크게 다친다거나 그런 배상을 누구한테 심하게 해야 된다거나 그 배상을 한 번 오면요 평생 따라다닙니다. 평생 따라다녀요. 사회생활 하면서 계속 돈을 갚아야 돼요. 본인 앞으로 통장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어떠한 행위들에 대해서 항상 알아보고 행위를 해야지 안 그러면 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항상 우리 친구들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항상 좀 생각해보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요즘이 한참 이제 장마이기도 하고 또
또 여름인데 뭐 예전과는 다르게 또 코로나19가 있어서 여름 같지 않은 여름일 수 있으나 물놀이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이용하면 그런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네요. 그렇죠. 있죠. 그런 거 계절에 맞는 어떤 것들도 다 저희가 챙겨서 꼼꼼히 좀 챙겨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방금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만 늦게 된다면 물놀이에서 사고들이 대부분 익사 사고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무슨 뭐 어디 계곡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건 좀 위험하지만 요즘은 어떤 펜션이나 이런 데 다 물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 안전 구호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항상 사고가 어떤 사고가 나면요. 친구들이 장난하다가 누굴 들어서 던진다거나 많이 던지죠. 막 장난을 밀다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요. 이럴 때도 이 배상책임보험을 넣어놨을 경우에는 친구가 다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배상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배상책임보험에 들어갔다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당연하죠. 이런 일들에 대한 금전적인 고민을 우리가 미리 해결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안전장치에 대한 말씀이지 무조건 그런 행위가 옳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뭐든지 해결할 수 있고 알아야 속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관련 직업을 꿈꿀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 멋진 마무리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만족도 아주 높으신 우리 김상남 소장님의 우리 미래 꿈나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친구분들 저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 직업 선택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의 직업에 제가 무조건 만족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좀 더 이런 직업도 있구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는 잘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념, 즉 내가 어떤 걸 꼭 하고 싶다 하는 걸 빨리 찾았던 것 같아요. 그걸 빨리 찾으면 제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든 꼭 참고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직업군이 많으니까 또 저 같은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꿈을 또 펼쳐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나요? 확실히 소장님께서 방송도 많이 하시고 특히나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는 일을 하시다 보니 오늘 말씀에 막힘이 없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도 아주 명쾌한 해답. 그리고 혹시라도 생활 속에서 나도 저런 경험이 있어. 나도 누구 친구를 다치게 했거나 내가 다치거나 내 재산상에 손해가 있었을 때 이렇게 그냥 흘려 넘어갔던 부분을 무릎을 치면서 그때 그런 것들을 내가 준비해 놓았더라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고 설사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면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죠. 우리 김상남 소장님을 어디 검색으로도 가능합니까? 쳐보면요. 제 이름 치면요. 뭐 뉴스에도 나온 적도 있고 몇 개 또 이렇게 제 입으로 말하기가 참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앞으로도 사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곳에 우리 소장님이 계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북 가정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 함께 보는 가족인문학 이번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